예능계 그 변화의 시작 예능 신성의 등장, 뚜기 재석에서 깐죽 재석으로 연예계라는 세상이 있다. 이 연예계에는 영화계, 가요계, 예능계라는 세 개의 차원이 존재한다. 각각의 차원은 독립적이어서 차원의 이동이 힘들고 각 차원은 그 차원에서 수련하는 다른 개념의 무공과 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고 하여도 각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무공과 기를 발휘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각 차원의 몇몇 인물들은 달랐다. 사실 세상이라는 곳에 각 차원의 무공이나 기는 다른 듯하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았다. 기를 운용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 이해의 차원을 넓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공이나 기를 다른 차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이해한 연예계의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각 차원에서 우연히 기의 흐름이 비슷하여 다른 차원에서도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되어 각 차원을 이동하면서 이름을 떨친 인물이 존재하였지만 자신의 차원 이외에서는 자신의 차원만큼 실력이 100%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인물들고 자신의 차원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다른 차원에 이동을 하여 활동을 하였다. 이 중에 차원의 이동이 가장 활발한 차원은 예능계였다. 예능계에는 다른 차원보다 차원의 이동 방법이 쉬운 편이었다. 그래서 가요계, 영화계의 인물들이 자주 예능계에 드나들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 영화계, 가요계는 그 차원에서 발휘되는 기술들은 연마하여 그 차원만의 독보적인 무공과 기술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것들에 극기에 달한 자들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예능계는 각 차원의 인물들이 비교적 이동이 활발한 나머지 예능에 극기에 다한 자들이 다른 차원보다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능계가 다른 차원에 비해 다소 처진다는 평가가 돌기도 하였다. 예능계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이러한 예능계가 한 문파에 의해 모든 차원에서 으뜸가는 최고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다. 예능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었고 이들을 방송국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방송국 중 MBC국, KBS국, SBS국이 이 많은 나라 중 가장 강대한 3국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나라에는 유명한 문파들이 존재하였다. 일반파, 에피선데이파, 일요일이 좋다파 등이 있었고 그러한 거대 문파에서 각각의 문방이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일요일이 좋다파에 엑스맨방이 있었다. 간헐적으로 이러한 문방들의 세력이 강대해져서 때로는 파를 능가하는 위세를 가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엑스맨방이 그러하였다. 하지만 그러하면서도 아쉬운 점은 이러한 문방에서도 영화계,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인물에 준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정말 아쉬운 점이었다. 이러한 예능계에 뚜기 재석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였다. 뚜기 재석은 조금은 특이한 인물이었다. 그는 KBS국의 정식 시험을 통과한 인물이었다. 그는 재능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존재였다. 정식 시험을 통과한 정파였지만 그때 당시 같은 동기의 재능이 워낙 특출했기에 초기에는 빛이 나지 않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글과 같은 예능계에서 살아남고 있었다.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예능계에서 그는 살아남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예능인과는 다른 재능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예능인 사이의 조화가 가지고 오는 힘이었다. 예능계는 원한 개인의 능력이 두각이 되는 차원이었다. 물론 영화계, 가요계도 그러한 경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예능계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능국 중 많은 문방들이 있었지만 문방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문방은 흔치 않았다. 그러한 예능계에서 뚜기 재석은 오래도록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인 문방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하지만 뚜기 재석 역시 야망이 있었다. 그도 여타 다른 뛰어난 예능인처럼 치고 나가기를 원했다. 향후 유느님 재석이라고 불리우는 뚜기 재석도 이때는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와 개인의 능력 발휘 중에서도 밸런스를 맞춰 시너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글과 같은 예능에서 살아남고 여러 나라에서 문방을 만드는 PD의 눈에 띄어 그에게 문방을 이끄는 수장인 MC를 맡게 하였고 뚜기 재석을 여러 나라에서 각인시키게 만드는 문방이 있었다. 대표적인 문방은 MBC국의 동거동락방, KBS국의 쿵쿵따방이었다. 이 두 개의 문방에서 뚜기 재석의 활약으로 인해 뚜기 재석은 예능계에서 두각이 드러나기 이 시기에 뚜기 재석은 조화의 예능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재능 중 예능계에서 주요 우승 무공 하나인 깐죽이었다. 예능 공격 무공은 대체적으로 이번의 공격이 가해진다.
상대방에게 직접 웃음 및 심리적 공격이 가해지는 직접 공격과 시청자들이라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존재에게 공격의 경중이 판단되어 공격이 가해지는 간접 공격이 있다. 그리고 예능 대표 웃음무공 깐죽무공은 자신보다 강한 상대방에게 시전하는 기술 중 하나이다. 기술은 예능 채술인 몸개그와 예능 완술인 토크를 조합하여 은근히 상대방을 놀려 상대방에게 내상을 가하고 시청자에게 강한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해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져 공격이 가해진다. 사실 이 기술은 노력한다고 실력이 노력에 비례해서 상승하는 무공이 아니다. 태생적으로 깐죽 DNA를 타고나야 한다. 상대방의 심리를 변화시키는 톤과 적정 몸개그를 이용하여 심리 변화 배가시키는 것 등이 필요한데 이 기술은 초창기 뚜기 재석에게 가장 먼저 발현되어 두각이 된 무공이었다. 그리고 이 무공이 가장 적정할 때 발휘된 때에는 동거동락방에서의 철가방트즈에서 일대다와의 결투시 대인원을 동시에 공격하는 깐죽 공격과 쿵쿵따방에서의 당시 엄청난 체격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몸개그 외공으로 예능계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대량호동에게 그의 카운터 공격을 알았지만 받아낼 용기로 무차별적으로 가한 깐죽 공격이 있다. 깐죽 공격의 위험성은 여기에 있다. 어설픈 깐죽 공격은 공격을 받은 상대방의 카운터 공격을 받아내야 하는 위험이 있었고 그 카운터 공격 중 가장 많은 위험성이 큰 카운터 공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대량호동이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다. 뚜기 재석의 깐죽 공격을 받은 대량호동은 바로 그의 어마어마한 힘으로 카운터 공격을 하였다. 이 공방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건 뚜기 재석이었지만 시청자에게 느껴져서 대량호동이에게 가해지는 간접 공격이 주요했다.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 느껴 웃음이 가해지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예능계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에 올라가고 있는 두 신성의 이런 스타일의 공방은 아마 예능계에서 다시는 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리고 일어난 공방이 있은 후에 뚜기 재석을 어느덧 예능계에서 뚜기 재석이 아닌 깐죽 재석으로 입지가 격상되었고 그 이에는 무공력은 6성을 넘어 7성에 도달하였다. 예능 7성에 다달랐다는 의미는 예능계에서 그를 어느 파에서나 관심을 가지는 예능 수장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였다. 현재 예능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예능인 최고의 단계는 예능 10성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현재 그 단계에 도달한 예능인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현재는 8에서 9성에 다다른 버럭 경규가 있었고 현재 7성에 있는 대량호동이 존재하였다. 현재 이 둘은 예능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예능인이었고 뚜기 재석에서 깐죽 재석으로 오른 유재석도 이러한 반열에 올라왔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오랜 무명 기간 동안 모진 고통을 이겨내도 드디어 재능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깐죽 재석이었다. 하지만 그도 몰랐다. 이것을 시작으로 예능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과 예능계, 영화계, 가요계 이 3차원계의 구도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